윤석열과 안철수는 지금 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정부 아니냐. 내가 단일화를 해 줬기 때문에 이재명을 이겼고 그래서 공동정부 성격을 갖고 있다. 국힘 전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뭐 만족스러운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안철수 후보와의 본격적인 이 갈등 구조가 표면에 덮쳐 있는데요. 안철수는 오늘부터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을 중단하겠다. 물론 전국 구상을 위해서 일정을 조정한다라고 약간 톤은 낮췄습니다만은 대통령실과 상당한 수준의 갈등을 노출을 한 다음에 일정을 공개적으로 중단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자기도 불편하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경선에 개입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걸림돌이자 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윤핵관과 같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그 말을 서슴없이 쓰는 후보, 이것은 당 개혁의 적으로 우리가 간주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모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반응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일단 관련 기사부터 이거는 뭐 팩트가 중요하니까요. 당이 안철수 후보를 엄중 경고해야 된다 하는 얘기. 저 정도면 어떻습니까? 전당대회에 최근에 향후 한 10년 정도,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에서 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 후보에게 저 정도의 경고 메시지를 나온 것은 저는 사실 본 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당이, 즉 국민의힘이 안철수를 엄중 경고해야 된다 하는 얘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안철수 후보가 윤안연대, 윤석열과 안철수는 지금 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정부 아니냐. 내가 단일화를 해 줬기 때문에 이재명을 이겼고 그래서 공동정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도 윤안연대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김기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윤안연대 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틀 정도 강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가 된 상황이죠. 바로 이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대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안연대, 이거는 지금 이진북 수석이 한 얘기입니다. 윤안연대라는 얘기는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를 거의 동격으로 만든 그런 그 말 아니냐. 어떻게 대통령과 후보를 같은 연장성산에서 같은 이 동격으로 이렇게 연대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대통령의 권위, 이것을 현저하게 침해를 한 것이다 하는 얘기. 이것을 이진북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했던 말입니다. 윤안연대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죠. 이걸 듣고 안철수는 또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훼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뜻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김기현은 또 가세를 합니다. 윤심파리 장본인은 내가 아니다. 바로 안철수다. 김기현은 애초에 시작될 때가 김기현과 김장연대, 장제원이 연대를 했다는 얘기에서 김장연대였죠. 바로 김장연대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대선에 출마를 안 한다. 대권주자 아니다. 그래서 아주 내 욕심 없이 공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김장연대를 발판으로 지지세를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어떻습니까? 이 김기현의 대세론이 펼쳐지는 듯 했는데 거기에 변수가 튀어나오는 게 바로 나경원이었죠. 나경원. 나경원을 주저앉힘으로써 지금 사안이 상당히 어렵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경원 이른바 나경원 파동을 보는 시각은 정말 다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사안의
그 시작, 스타트가 바로 나경원 파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나경원을 그렇게 주저앉을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경원과 또 안철수, 뭐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경원과 안철수도 사실은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른바 대통령실에서 경로를 하는 거에 빌미를 제공을 한 장본인들이죠. 나경원은 뭡니까? 예, 이렇게 한 달하고도 보름 동안 예, 이렇게 이른바 뜸을 들이다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네,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이라든가 기후변약 협약 대사 이런 것들을 모양새가 팽개친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그리고 당대표 출마하겠다 싶은 생각이어서 사표를 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표를 내고 그 당시에 사실은 그냥 수리를 하고 말았어야 될 상황인데 수리가 안 되고 해임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화가 났다. 너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 해외 출장을 가기 바로 하루 전날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게 아니라 해임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의 토양이 된 거라고 저는 파생이 됩니다. 네, 그때 감정적인 그 처사가 아니고요. 그냥 수리를 하고 그러고 또 메시지를 전하면은 나경원이 출마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은 아직도 DJ나 YS, 노무현 이런 것처럼 독자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독자 세력과 독자적인 정치 소신 이런 것들이 있는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출마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또 사임이 아니라 아주 해임으로 이렇게 강대강 또는 아주 감정적인 그런 그 처사를 드러내서 바로 나경원 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나경원 파동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나경원을 지지하는 약 25%의 지지가 그대로 안철수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분석하기에는 대략 한 8알 정도는 7알에서 8알 정도는 그 나경원 지지 세력들이 김기현 쪽으로 가지를 않고 안철수 쪽으로 가는 바람에 또다시 안철수 파동이 이렇게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무적인 그런 그 대처,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매우 아쉬운 상태다. 예, 대통령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 또다시 바로 이 안철수를 또 공격을 해다는 그런 마당이니까 지금 이 파장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치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모습 자체가 있으면은 네, 그 가해자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사안이든지 그 내용보다는 양상 자체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피해자의 민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총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총선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것은 이론적으로 틀릴 게 없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당정청 이런 데서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정말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뭐 절실하게 필요를 했는데 나경원 파동도 그렇고 이번에 안철수 파문도 그렇고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서툴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나경원도 지금 결국은 피해자 모습을 띈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면은 바로 나경원을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싶으면은 대통령실이 지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른바 총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가해자의 눈으로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바라보면은 그것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안철수 쪽으로 그대로 이어갔다는데 문제가 더 커집니다. 네, 안철수 쪽에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뭐 잘한 거는 없죠. 유난연대 이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네. 거의 뭐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후보, 바라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심했다, 도를 넘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친다는 모습에서 사안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도
나경원이 아니라 나까지도 출마를 못하게 지금 막 막내하는 얘기가 상황이 되니까 바로 안철수 쪽에서는 일정 전면 중단이라는 그런 그 행위를 갖고 들고 나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정을 중단하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들은 누가 가해고 누가 피해라는 그런 대결 구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당선을 시키려고 2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누가 총선, 이 대선 경선에서 이겨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지 이거는 3월 8일 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상식과 결이 다른 그런 행동들이 나왔던 것이죠. 안철수 후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그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윤한연대와 같은 이제 이 미스를 하는 것이죠. 네, 윤석열과 안철수의 연대 이것을 그대로 고지고지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약간 이 잘못한 그런 것을 윤핵관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일 대통령이 지금 심하게 격노를 한 게 바로 안철수 후보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제일 격노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윤핵관 표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 만들었나요? 이 표현을 말 많고 탈 많은 이준석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윤핵관, 이른바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라는 그런 한글사 따서 윤핵관이라는 만들었는데 그것은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래서 1세대 윤핵관이 누굽니까? 예, 권성동, 또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이런 4-5사람이 1세대 윤핵관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안철수가 그 프레임을 받아서 윤핵관하고 며칠 동안 유세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것이죠. 윤핵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간신과 충신을 구별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국정에 무능한 그런 대통령으로 지금 본다는 얘기냐 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격노를 했고 그 격노가 그대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서 외부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쭉 약 한 달 보름 정도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대로 되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아무리 여기 이런 과정을 걸치고 누가 김기현이나 안철수가 또 황교안 지금 이제 대개 6명 중에서 4명의 그 결선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김기현 안철수는 지금 현재의 지지율로 봐서는 거의 고정 변수고요. 3위로 황교안 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바로 4위를 놓고 천하람, 이른바 이준석계에서 대표 주자로 내는 천하람, 그 다음에 조경태, 윤상현, 요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저 화면에 보는 여러분들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힘 당대표 지지도 4차 조사를 했는데요. 안철수가 43, 김기현은 36, 거의 이 정도면 오차 범위 아닌가요? 황교안 8%, 윤상현 2.8, 조경태 1.3. 네, 4차 조사에서는 유승민을 제외했고요. 황교안, 조경태는 3차 조사부터 추가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 다른 조사인가요? 당대표 지지도 추이 변화, 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좀 아까 그거 그대로죠. 36.9, 김기현은 32.1, 황교안 9.3, 천하람이 8.6. 조금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노컷뉴스, 요거는 CBS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한 것이고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어제 이 3, 4, 5일이군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그런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바로 안철수가 36, 김기현이 32. 이것은 뭐 확실한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가 앞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접전 양상인 것이죠. 예,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전 대표가 9.3으로 3위를 다리고 있고요. 그 뒤에 천하람이 8.6으로 그러면 이 수치대로 하면은 4명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4명이 3월 6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 순회 유세와 또 TV 토론 6차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천하람이 단숨에 4위로 올라간 것은 천하람 개인 기량이 아니고 바로 이준석, 유승민 세력들이 아직 저만큼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천하람을 앞에 내세우는데 당내에서도 그렇게 저 세력들이 저 4위를 할 정도의 저 세력 정도는 아직은 있다 하는 얘기니까요. 지금 사안이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토요일 날인가요? 심평 이른바 김기현 후보의 지금 후원회장으로 돼 있는 심평 전 이 교수지요. 지금은 변호사입니다만 탈당이란 말을 꺼내서 상당히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심평 후원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은 아마 탈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것이다 하는 얘기. 저 얘기로 또 안철수 쪽이나 이준석 쪽에서 또 아주 이준석은 저 심평 변호사 얘기가 대통령실하고 교감을 해서 나온 얘기냐, 이거 밝혀야 한다라고 또 맹공을 펼친 상황이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탈당 얘기가 나오느냐, 심평 그 후원회장은 말에 참뜻을 밝혀라라고 공동 보조를 취했는데, 글쎄요. 저는 저 탈당이라는 그 얘기가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뭐 얼토당토하는 말을 심평 변호사가 꺼낸 게 아니고요. 그가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 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상당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한 지근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요. 또 제가 이틀 동안에 이 정치 분석가들 또 정치인들 여러 명과 취재를 해봤더니 이거는 가정입니다. 만약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저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핵심 세력들은 당을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그 정도의 심경이라는 얘기죠. 지금 구체적으로 뭐 액션 플랜은 있는 게 아니고 당을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다시 이전처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으로 또 갈라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는 얘기. 저는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그 나름대로의 촉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아주 없지가 않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미리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함으로써 아마도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지지자 결속을 노리기 위해서 탈당을 하는 상태까지 내몰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는 것이죠. 지금 축제의 분위기로 달아올라야 될 전당대회 분위기가 탈당 운운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으니 얼마나 이전 투구가 심해졌겠느냐 하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기 참 저는 궁금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심평 교수의 탈당 운운하는 얘기, 이것은 전당대회를 조금 더 다운을 시키는 막 진흙탕 싸움으로 이제 가는 그런 그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결속 효과는 있겠죠. 탈당 얘기가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모양이야. 그렇다고 또 탈당을 하면 이른바 당이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총선에서 이건 뭐 보나만 합니다. 옛날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안철수 당이죠. 그대로 나오고 당이 그대로 나와서 후보들이 다 난립을 하면은 이거는 뭐 민주당에게 떡을 던져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 상황인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심평 교수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상황 자체가 이런 얘기를 자꾸 거듭할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썸네일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 있는 사람들, 이른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코멘트를 해야 된다. 입을 봉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주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돼가지고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 여러 이 계층이 포함이 됐겠죠. 이 전당대회에서는 더 이상의 자기 의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폄훼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윤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라도 윤심이 특정 후보에 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 이상 자꾸 특정 후보를 이렇게 코너에 몰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더욱더 진흙탕으로 몰아가니까요. 상징적으로라도 이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힘의 전당대회 이대로는 안 된다. 다 김기현 측 또 안철수 쪽 초심으로 돌아간다. 초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처음부터 한 얘기가 있습니다. 총선 승리의 사령관이 되겠다. 내가 총선 승리를 앞장서서 이 민주당을 꺾겠다라고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크게 상한, 마음이 크게 불안한 유권자들을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진흙탕으로 많이 빠져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다음 총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 그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령관을 자임한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바로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고 후보 외에는 다들 입을 상당히 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 전당대회 분위기가 잠시 동안 이렇게 진정기미가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에너지가 또 올라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해가님, 뿔도님, 스피드님, 안철수 연락도 안 받고 잠수를 탄 모양입니다. 뿔도님, 경희님, 나라고 하나의 국자 안철수.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를 각자 지지하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로는 당연히 그거는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게 선거의 큰 그 힘 아닙니까? 용광로 같은 힘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지지한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는 다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서로에게 모욕감을 주고 서로에게 이렇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그 말을 내뱉음으로써 전당대회 분위기가 그야말로 이전 투구보다도 훨씬 더 못한 개싸움 양상으로 펼쳐지면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총선 패망의 지름기다라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장제원의 또, 제가, 입을 봉해야 된다, 더 이상 의견 표현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장제원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이걸 보다가 또 한마디 했군요. 윤핵관을 운운한 안철수는 대통령을 질책한 것이다. 안철수의 윤핵관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제일 경로를 한 그런 기반이 되는데 윤핵관 운운한 안철수가 대통령을 질책한 격이다 하는 얘기를 또 장제원이 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이죠. 윤심 논란 자체가 전당대회에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 안철수 쪽에서는 또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예,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에 신당 창당할 수도. 용은 바로 제가 심평 변호사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따님님이 김박사 국힘당 관계자와 대통령 비서실까지 모두 한 자리에 앉혀놓고 정신교육 좀 시켜주세요. 예, 얼마나 해외에서 미국에서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또 저런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네, 민영님, 경희님, 리치빌님, 유정님, 과이불개님, 네. 정치를 참 발효하자 총선을 위하여 유정님. 그렇습니다. 지금 총선 승리가 사실은 만일에 우리가 총선에서 지고 다시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저 과반수를 넘고 하면은 윤 대통령의 남은 4년 동안의 그런 국정은 풀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물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윤 대통령의 통과시키고 모든 다 정책이 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모두를 다 이 심의 올라가는 족족 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총선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것은 또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식물국회, 식물 대통령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식물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요. 아무튼 국힘전대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김기현, 안철수 관련자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은 뭡니까? 바로 모두 다 이 후보로 나올 때 총선에서 이기는 사령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령관이든 대표든 그 표현은 중요하지 않고요. 총선을 이기는데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대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마음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이전 투구로 빠져서는 1년 2개월 남은 총선 볼 것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선 승리의 사령관, 총선 승리의 최전방 공격수가 정말로 우리는 필요한데요. 그 후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